테이크 준비 완료. 마이크 올 스탠바이. 방송 시작 20초 전입니다. 삼차선 하이트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대충 400만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입니다. 저희 거북이 뉴스 지난주에 새로운 거북이 기자들과 함께한 이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이 평상인 적응이 좀 되셨나요? 어떠십니까? 첫 녹화에는 많이 떨렸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아, 내 집 같은 편안함? 아직은 친구 집 같은 끝날 느낌? 때쯤이면 내 집 같은 편안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좀 당황이 많이 돼가지고 좀 떨리고 아, 네.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종 리 씨, 리알랜드 씨는 네.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영광으로 생각해요. 아, 너무 네. 정하도 씨는 어떠세요? 좀 적응이 되셨나요? 아, 예, 적응이 많이 돼서 좀 누워서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지어는 편한 방송입니다. 야, 집 같습니다. 눕방이 가능하다. 네네네. 이렇게 또 우리 기자분들이 편안하셔야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같이 즐기실 수 있으니까 오늘도 잘한 시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느리지만 열심히 달리는 거북이 기자들과 함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충남 당진에서 전해왔는데요. 당진에 나가 있는 거북이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당진 거북이 기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남 당진에 나와 있는 거북이 기자 귀엽다. 김민경입니다. 네.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당진에서 아주 특별한 영화를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거북이 뉴스에 독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야, 이런 독점 이런 거 좋아요. 끌려요, 끌려. 뭔가가 조용하지만 분주하게 움직이네요.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뭐야? 거북이? 이거 귀엽죠? 뭐 하는데 지금? 제가 오늘은 또 거북이 뉴스의 거북이 기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 영화 동아리에서 오늘도 학교는 안녕하다 영화 촬영 중이었죠. 저희 호성고등학교 흰바람벽 동아리는 16명의 학생들로 함께 영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주로 영화의 주제는 마을과 학교의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또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가는 영화 창작 동아리입니다. 근데 영화 찍는다는데 배우들은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주연 배우들 오셨습니다. 진한데요. 야, 차에서 내립니까? 와, 선글라스 기본이죠, 주연 배우들은. 최대한 멋지게. 멋지게. 밥 먹고 왔어? 아니요. 밥 안 먹고 왔어? 네. 우리 촬영 한 씬만 하고 밥 먹자. 얘들아 오늘 1씬 등교하는 장면 촬영할 건데 너가 이거 왕덕 오늘도 우리가 왔다 이렇게 크고 당당하게 딱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너네 4명이 먼저 앞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신나게 활기차게 와서 양쪽으로 빠져주고 성구는 조금 뒤에 떨어져서 걸을 거야. 근데 기분이 지금 별로 안 좋아. 카메라 롤. 사운드 1에 1에 1 액션. 왕덕 오늘도 우리가 왔다. 얘들아 일로 와봐. 우리 이거 할 때 너무 떨어져서 오니까 조금만 붙고 건이도 지금 잘했는데 조금만 더 당당하고 활기차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왕덕 오늘도 다시 해봐. 왕덕 오늘도 우리가 왔다. 그렇지. 그렇게 아주 왕덕을 아주 크게 탁 말하면서 너 대장같이. 알겠지? 네. 테이크 3. 레디 액션. 왕덕 오늘도 우리가 왔다. 디테일이 있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영화. 네. 아까 그 배우분들이 도착하셨다 해서 이제 막 대배우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걸 막 선글라스 끼고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생들. 근데 뭐 연기 왕덕! 오늘도 우리가 왔다! 생활 연기가 나오네요. 우리 손자가 한 10대 명 되는데 네,
딸이 7인데서 저 모스매까지 8인데 네. 거기서 2명씩 거기 났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28이 저번에 16. 와, 16명. 네, 꽝이십니다. 그 뮤직비디오 같은 거 저런 걸 한번 찍어서 우리 그걸 한번 만들까 싶어요. 아, 예. 예. 그 저는 그 초등학교 교사인데 그 초등학생들 보고 그 항상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너무 귀여워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뭐 완벽하지 않아도 네. 그 해 나가는 과정에 아이들이 정말 열심이잖아요. 네. 저의 뒤를 이을 그 대배우들이 될 것 같은 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 네. 내용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오늘도 학교는 안녕하다가 영화 제목이었어요. 잠깐 네네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일지 현장에 나가 있는 김민경 거북이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현장 잘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 내용이 어떨지 너무들 궁금해 하시는데 취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에이,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학교는 오늘도 안녕하다를 속 시원히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따라오세요. 네, 코너 속의 코너 거북이 중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영화 학교는 오늘도 안녕하다 지역분들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학교는 오늘도 안녕하다. 제목이 굉장히 특이해요. 혹시 어떤 의미의 제목인가요? 근 10년간 전국에 600개 이상의 학교가 폐교되었다고 해요. 학교가 사라지면은 그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모교가 사라지는 거고 그렇죠. 또 그 마을의 활기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가 당진에도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알리고 싶어서 이번 영화의 주제를 사라져가는 시골 분교의 이야기를 담기로 했습니다. 캐스팅이나 오디션 과정 어땠는지 대답해 주실 배우분 계세요? 저요. 네. 저는 이게 또 그 유명한 길거리 캐스팅으로 인해 캐스팅이 됐습니다. 변성기인데 변성기가 왔어. 저요. 저는 예쁜 걸로. 인정. 우리 배우분들 영화 속 왕덕분교처럼 좀 작은 학교 다니시는 배우분 계실까요? 저희 반이 7명이 돼가지고 뭐 단체로 할 수 있는 경기 같은 축구나 야구, 피구 이런 놀이를 못해요. 당진에서 온 애들이 저희 6학년엔 2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가면은 저희가 또 5명이 되니까 엄청 적어지니까 걱정이에요. 좀 무거운 얘기였네요. 혹시 배우분들 연기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제가 제 대사를 외워야 되는데 자꾸 제 옆에 있는 친구 대사를 더 잘 외우게 돼가지고 다 같이 이제 주연 배우들이 나서서 흙길을 걷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가 너무 쨍쨍해가지고 잘 못 걸어 다녔어요. 다리도 아프고 그때 심지어 제가 긴팔 입어가지고 아니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더워가지고 막 이렇게 성큼성큼 걷는데 다시 찍으래요 아 공감이 된다. 아니 심지어 또 물 마시려는데 아니 차가웠던 물이 어느새 금방 뜨거워졌어요. 내 물은 차가웠었는데. 야 적당히 해라. 야 이 자식아. 영화 제작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제작 과정도 좀 궁금해요. 지금 3개월 동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일 마지막 촬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후반 작업이 조금 남긴 했는데 완성이 되면 충남 학생 단편 영화제에 출품할 예정입니다. 영화 촬영한 경험이나 기억들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로 남으셨는지 궁금해요. 되게 맛있는 간식도 많이 먹고 또 처음 영화 현장도 경험을 하면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고 메말랐던 고등학교 생활의 단비 같은 그런 동아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학교는 오늘도 안녕하다는 영화가 초등학생이랑 고등학생이랑 이제 힘을 합쳐서 만드는 작품이자 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학교는 오늘도 안녕하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톡톡 튀는 배우들과 후속 학생들의 영화 학교는 오늘도 안녕하다.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제 영화 막바지잖아요, 촬영. 이번 장면은 카메라로 거울을 붙여서 거울에 비친 애들 모습을 찍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저 뒷배경 때문에 얘네들 그냥 바로 뒷모습 잡아가지고 돌리는 게 낫지 않겠어? 카메라로 뒤 모습 안 보이게 이게 잘 앵글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각을 좀 잡아보고서 그렇게 하자. 오케이. 이게 더 낫지 않아요?
그래, 뭐 이게 낫네 그래도. 이거 하지 마 그래. 선생님, 감독님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네요. 아유, 뭐 그냥 제가 져야지 어떻게 해요. 이게 나와서 애들 하는 거 보면은 친구들이 진짜 열정적인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뭐 날도 덥고 막 그런데 학생들이 뭐 자기가 진짜 집에서 공부도 많이 해오면서 현장에서 이런 영화에 대한 지식들을 펼치는 것 같아서 너무 기특하죠 저는. 그러면은 우리 기특한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영상 편지 한번 하고 가실까요? 그래야 되나요? 네. 네. 자, 우리 호서고등학교 흰바람벽 친구들,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 열심히들 잘해줘서 고맙고요. 앞으로 또 선생님하고 진짜 멋진 작품으로 세상에 여러분의 꿈을 좀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서고등학교 흰바람벽 파이팅! 10에 1에 1. 액션. 우리 주인공. 리얼해. 문제가 어렵나요? 연기 잘하죠. 10에 2에 2. 마이크 좀만 더 올려주세요. 네. 좀 더. 굉장히 힘든데 체력도 많이 들고 무술 하다 보면 막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네 너무 아파요. 혹시 이 붐마이크가 무거워갖고 실수를 하신 적이 몇 번 있으신가요? 한 번은 좀 NG도 내고 전에 많이 했었어요. 어떤 실수를 하셨길래 대체 무슨 실수였어요? 그때는 제가 체력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화면에 많이 잡히고 그랬는데 사운드 온. 13에 1에 1. 마이크 보인다. 마이크 보여. 지금은 이제 운동 많이 해가지고 네, 화면에 안 잡히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많이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영화를 찍고 싶다라고 마음가짐을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다 같이 찍는 게 이게 좀 뭔가 보람차고 좀 기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영화를 또 끝마치고 다 같이 이게 영상을 보는 게 너무 뿌듯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컷. 오케이. 오늘 촬영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 스태프들 장비 철수해 주세요. 네, 수고했어요. 저녁 촬영이 또 있는가 봐요. 회의하면서 편집하는 시간. 편집회의. 자르고 그렇지 해서 이거는 그렇지. 저기 넣으면 되잖아. 야, 아주 기기 잘 다루네요. 오늘 촬영 전반적으로 어떠셨어요? 배우분들이 전반적으로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이제 연기적인 부분은 잘 나왔는데 살짝 컷신이 좀 많아서 가지고 편집하기 어려웠던 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영상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다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대단하다. 헷갈리면은 찾아보면 되지. 여기 있네. 교문으로 당당하고 밝은 얼굴로 들이선다. 근데 아까 카페씨는 너무 아쉬웠어. 패시는 좀 너무 많이 끊어가지고 어려웠던 것 같아. 이 혜정이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강조해서 찍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콘티까지 다 짜가지고. 야, 그러게요. 내일 마지막 촬영인데 다들 기분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마지막 촬영이라고 하니까 되게 많은 것들이 생각난다. 그때 용빈이가 다 그냥 날려먹지 않았었어? 이야, 행사보다 이거. 내가 추억 만들어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좋은 경험이었어. 그치, 좋은 경험 됐지 우리. 근데 정작 재촬영 때 나오지도 않고. 그니까. 근데 감독님도 뼈가 있다. 이건 좀... 난 아팠어. 맨날 아파. 그치, 우리 감독님.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조금 아쉽긴 하다. 드디어 끝나긴 끝났다 그래도. 뭔가 후련하네.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으니까 내일 마지막 촬영도 잘해보자. 자, 흰바람벽 하나, 둘, 셋. 잘하면서 뭐 그냥 속풀이하고 가는 거죠 뭐. 친구들끼리 하면은 부딪힐 수도 있는데 있죠. 그래도 잘 저렇게 네. 해나간다는 게 대단하네요 정말. 이제 마지막 촬영 날이죠. 사운드 온. 13에 1에 1. 근데 형은 은혜로 학교 다녀서 학교 다니기 힘들어? 형 생각엔 말이야. 너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곳이 네가 있을 곳이라고 생각해. 오케이. 네. 좋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장소도 매번 빌려주시고 음료수도 매번 갖다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하는데 도와줘야죠.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죠. 기특하고요. 그 학교가 사라지면 또 마을도 또 활기가 없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서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팀 바다로 이동할게요. 자, 마지막 팀 촬영할게요. 짝사랑. 촬영 얘기가 있네. 로맨스? 없으면 서운하지. 풋풋해. 눈을 어떡하려고. 야, 니들 진짜 사귀는 것 같아요. 야, 영화 찍다가 그렇게 되나요? 잘 나왔는데 한 번만 다시 해볼까? 딱 한 번만. 한 번 더? 진짜 마지막으로. 역시 감독님. 아, 귀여워. 드디어 끝났다. 드디어 끝났어. 야, 오늘도 해가 지네요. 석양이 그냥 하늘에. 드디어 마지막 촬영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박수! 고생했네요. 저희가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영화 학교는 오늘도 안녕하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학교는 오늘도 안녕합니다. 잘 봤습니다. 그 감독과 스태프들은 고등학생이고 이제 배우는 초등학생이고 이제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영화였는데 영화 내용도 그냥 뭐 단순한 학교물이 아니라 이제 폐교 문제를 다룬 깊이 있는 영화였어요. 제가 당진시 면천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면천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줄어드는 지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마을에 활력을 잃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시골 마을에서는 이렇게 아이들 소리 듣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폐교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마을들이 농촌 마을들이 많잖아요, 선생님. 청양군에서 그 남양명이라고 그 인구가 많았어요. 그 학교를 4간데나 세워가지고요. 지금 그 학교가 3간데는 폐교가 되고 지금 본교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문제 아니라 지금 그 학생이 없으면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그 농사 지어먹고 이 힘든 일을 허들 못하게 생겼어요. 앞으로는요. 폐교가 폐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활기를 일단 잃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 전체에서 좀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는 한 것 같아요. 예. 학교가 다니던 학교가 없어진다는 게 굉장히 추억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럼요.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가서 학교도 한번 보고 해야 되는데 대전에 있어서 뭐 폐교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만약에 그런다면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올해 5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전국에서 3,834개 교가 폐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충남에서는 1979년 이후 264개 교가 폐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시골에서 학교 찾아보기가 정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 어디서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은 호서고 학생들이 만든 영화라서 상업 영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영화관에서 직접 만나볼 수는 없고, 근데 내용은 너무 궁금하잖아요. 너무 궁금해요. 학교는 안녕하다는데 어떤 내용일 건지 그래서 거북이 뉴스에 예고편을 살짝 보내주셨습니다. 맛보기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왕동은 너무 시시해. 갈등과 배신. 야, 김성구, 너 전학 가냐? 시시해? 그래 됐다, 우리 엄마. 야. 액션씬 또. 스릴러하고 얼물. 어떡하든 우리가 성구 전학 가는 건 막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너 가면 우리 5학년 경호하고 나 둘밖에 안 남고 없어지는데? 올로케이션. 야. 학교는 오늘도 안녕. 제목이 있어 보여요. 너무 짧네, 너무 짧고 좀 보고 싶은데. 이거 여기까지만 봐도 굉장히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좀 학생들. 감질맛 나네요. 맞아요. 학생들이 만든 거 맞나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정말 좋아가지고 저는 저의 첫 작품을 정했습니다.
저 감독님하고 만나서 상의를 드린 후에 저 작품에 출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서고등학교 감독님. 네네. 예. 얘를 아주 잘 갖춰서 네. 한번 무릎 꿇고 만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대 감독님이시니까. 예. 나중에 경찰 역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와, 그래 맞아요. 당진에게 뭐 경찰도 나올 수 있는 바로 얘기니까. 가려고. 그쵸. 네. 예, 연락 연락만 주십시오. 주세요. 예. 아니 근데 영화는 전체가 한 20분 정도 분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김포 국제 청소년 영화제에 출품을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12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주 기대가 큽니다. 예. 그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 거북이 뉴스에도 꼭 알려주세요. 복잡한 도시를 떠나 느긋하고 여유롭게 즐기는 시골 일상, 그리고 자연에서 온 순박한 재료들로 차려내는 시골 밥상까지 전해드리는 대충 포레스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박하 씨의 시골살이를 엿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펼쳐주실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힐링이네요. 네. 구역. 네. 반대로. 지금 한참 나오는 토란 이 안에 보약 보따리가 다들 토란이 아니고 보약 보따리입니다. 제가 부여에 와서 그냥 제가 많은 것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모르고 지나갔던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웃집 그 할아버지 댁에 갔더니 저는 호박을 이렇게 채반에 이렇게 썰었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 집에 갔더니 조리대로 선반을 만들어가지고 호박을 널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산책길에 있는 조리대 잘라서 한번 시도를 해봐서 이렇게 널었습니다. 아이고, 꽃이 떨어졌다. 향기도 좋고 색깔도 좋고
가을색을 잘 맞네. 자리가 안 나오네. 생강향이 정말 생강향이 웃음을 낳게 하네. 그냥 그때그때 나오는 재료로 얘하고 접목시키면 맛있겠다 그냥 상상해서 만든 음식들이에요. 생뚱맞은 음식이죠. 어떻게 보면. 바람이 오늘따라 너무 예쁘게 불어. 와. 오. 어서 와라 바람아. 억새바람. 어서 와라. 부여에 내려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부여에 원래 살던 친구가 아침에 이른 산책을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한창 억새가 펴있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놀란 거는 너무너무 한적하고 아름답고 이런 억새들이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이거 구경하러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계속 여기 억새밭을 자랑을 하면서 이 억새밭을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 한참 가을을 입고 있는 풀을 뜯어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들꽃하고 함께 이렇게 장식해가지고 미처 이 가을 선물을 못 느끼는 분들한테 이렇게 찾아갈 때 좀 가을을 같이 이렇게 안고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놀이를 많이 합니다. 이건 저만의 가을 포장입니다.
만약에 아파트에 계속 살았으면, 서울에 계속 살았으면 햇볕이 내 얼굴에서 이렇게 와갖고 놀게 하지 못했을 텐데, 아, 내가 이런 그 햇볕을 듬뿍 이렇게 받고 앉아서 이렇게 마당을 덩그러니 무심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건 기대지 하지 않았는데, 그런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행운 같은 기회들, 아주 작은 사소한 기회들이 이 시골 마당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야, 여운이 남네요. 영상 끝에. 도시살이와는 정말 달리 시골살이는 계절의 변화를 진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저도 당진 면천에 있으면서 네. 옆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이랑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뭐 동지 되면 팥죽 써주시고, 김장 때 되면 김치 갖다 주시고, 또 먹여주세요. 막 입안에 한가득. 그러면 그 사랑이죠. 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그 한국에 와서 그 제일 놀라운 게 그 사람들이 그 자기 것을 그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였어요. 그 집에 있는 거, 밭에 있는 거 그냥 그 쉽게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주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인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로? 지금 거북 평생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떠나세요? 아니 제가 귀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 시골살이를 제가 화면으로 보니까 네. 너무 행복하고, 저도 저런 데 가서 살다 보면은 더 마음도 정화될 것 같고 진짜 하루하루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행복한 약간 느낌이 드네요. 감명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깊이. 진짜 감명이 받아서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면서 너무 주무신 건 아니셨죠? 네. 예. 너무 평화로운 모습에 잠이 온 건 아니시고. 예.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충 포레스트가 앞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 꽉 이 시간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집 아줌마도 앞집 아저씨도 듣고 싶은 그 이야기.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알콩달콩 오순도순 사는 이야기, 거북이 초대석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 자리하셨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두 분의 소개를 직접 한번 들려주시죠. 진짜 야생에서 제대로 오직 캠핑을 즐기는 남자 김성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직 캠핑을 즐기시고, 네. 네, 온 가족이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서 캠핑을 시작한 최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낭만 캠퍼 최우성 씨 자리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실내 활동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캠핑에 관심 갖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 두 분은 캠핑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등산을 해서 한 30년 정도 캠핑을 한 것 같습니다. 네팔에서도 히말라야에서 40일 동안 캠핑했었고요. 그리고 요트로 한반도 해안선 일주를 할 때도 다 무인도에서 캠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어본 적이 없고 한 500번 정도 캠핑한 것 같습니다. 물론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가족 캠핑 말씀드렸는데요. 네. 저희 아이가 생기고 나서 아이하고 함께 캠핑을 시작해서 대략 한 7년 정도 캠핑을 시작했고요. 1년에 한 서너 번씩 다니다 보니까 28번 정도? 오롯이 사실은 저를 위한 캠핑은 아니라 아이에 맞춘 가족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에게 맞춰준 캠핑과 가족 캠핑의 차이는 뭘까요? 나를 맞춰준 거는 저만의 시간, 그다음에 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데, 가족 캠핑은 약간 봉사하는 마음, 이제 혼자 하는 캠핑은 나를 즐기는 마음, 그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눈물을 좀 닦으시고요. 예. 근데 두 분은 그러면 사실 전문 캠퍼이신 건가요? 이분이 전문 캠퍼이십니다. 저는 그 캠핑에 관련된 일은 전혀 하지 않고요. 이런 분들이 닦아놓은 캠핑의 길을 그냥 누리는 그냥 사람입니다. 취미생활로. 취미생활로. 근데 많은 캠핑 경험이 있으시고, 김성선 씨께서는 오지 캠퍼라고 하셨어요. 네. 오지면 어느 정도나 오지인가요? 히말라야 설산.
그러니까 걸어서 일주일 정도 걸어도 도로가 안 나오는 곳. 라오스 정글에 전기 없는 곳.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인도. 이런 데도 다녔고. 무인도도? 예. 아니, 무섭지 않으세요? 이렇게 오지나 이렇게 무인도에 있으면 사람도 없고 네. 만약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의도된, 계산된 어떤 안전 대책 같은 것들은 강구를 하죠. 그런데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자연의 바람 소리, 새 소리, 노을, 일출 이런 걸 보면서 훨씬 뭐 즐겁게 캠핑하고 있고요. 요즘은 캠핑 장비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예, 생각보다 이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야외에서 하루 보낸다는 것도 요즘 같은 시국에는 사실 뭐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캠핑하시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또 캠핑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나요? 저는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디를 놀러 간다 했을 경우에 뭐 예전에는 뭐 펜션, 리조트 아니면 좀 더 럭셔리하게는 호텔 이렇게 많이 묵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실내 공간이라는 데에 대한 부담감들 워낙 느끼다 보니까 좀 야외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를 적당히 둘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봤는데 그런 것들이 안전이 담보되어 있는 놀이터, 그게 일종의 어떤 캠핑장이 될 것 같고요. 느끼시나요? 실제로? 네, 엄청 표정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호황이죠.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네. 어떤가요? 하는데 굉장히 코로나와 상관없이 호황을 누리고 계시네요, 지금. 그래서 저는 남들이 볼 때 캠핑을 좋아할 것 같고 그 거의 뭐 들짐승 같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 진짜 캠핑을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왠지. 모자 때문인가요? 집 밖으로 나가는 걸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캠핑의 매력.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혹해서 캠핑을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을까요? 근데 뭐든지 불편하지만 굳이 말을 만들자면 의도된 불편함. 예, 불편하지만 좋은 거. 아하. 노을도 좋고 일출, 별, 달, 바람. 그런 이야기 가슴 설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느끼고 그 한 가운데서 느끼고 뭐 새소리도 듣고 그래서 자연에 가장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캠핑의 매력입니다. 사서 하는 고생, 즐거워서 하는 고생. 예, 의도된 불편. 의도된 불편.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사람이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들을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싼 거, 좋은 거, 편한 것들을 찾긴 하지만 그 한편에 또 다른 면에서는 일부러 사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서 느리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욕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캠핑 같은 경우에 그 사회적인 어떤 빠름과 정반대에 서 있는 딱 어떤 그 또 다른 욕구를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좀 봐요. 저는 한 번도 캠핑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초보분들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장비를 먼저 사요. 남들이 하는 장비빨이라고 하잖아요. 남들이 유행하는 거 가장 뭐 핫한 거.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소 비굴하지만 다소 뻔뻔하지만 묻어가는 인생. 그래서 캠핑 고수를 따라다니면서 몇 번 저 말입니까? 몇 번 따라다니면서 장비하고 사용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전제 조건은 숟가락, 젓가락, 기본적인 밥그릇, 내 침구류, 의자 정도만 구매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좀 붙어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정말 나한테 맞는 캠핑 장비가 뭔가라는 판단이 되죠. 그때 장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 산 캠핑 용품 뭐 어떤 거 사셨어요? 침낭하고 배낭이죠. 그리고 지금도 배낭을 메고 가볍게 걸으면 훨씬 내 동선이 자유로워지잖아요. 손발이 좀 자유롭고. 반드시 오토 캠핑만 고집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캠핑은 뭐 이제 북적거리는 인간관계에서 조금 떨어져서 좀 나만의 시간을 좀 갖고 스스로 약간 고독해지려고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캠핑장에서 또 다른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좀 그 안에서 정서적으로 위로받고 치유받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현장에서 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시죠? 아이들이 또래끼리 처음 만나도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거든요. 옛날 라떼 시절에 아이들 동네 놀러 다녔던 것처럼 그러면서 오롯이 뭐 부모들의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좋은 따라다니지 만남들이 않아도 되는군요, 애들이.
네, 전혀 안전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놀러 다녀서 뭐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 들어오는. 캠핑하면서 이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억이 남는 거가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가장 좋았던 캠핑 중에 하나는 네. 요트로 이제 한반도 해안선 일주를 했었습니다. 요트로요? 네. 그때 우리나라의 가장 서북단에 굴업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네. 한국의 갈라파고스라고도 해요. 지금은 이제 많은 캠퍼들이 즐겨 찾는 캠핑의 성지가 됐는데 네. 거기에서 달밤에 해변에서 그냥 텐트도 없이 그냥 침낭만 너무 피곤하니까 2박 3일 정도 걸려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섬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래서 텐트도 칠 겨를도 없이 별 보면서 침낭만 대충 덮고 쓰러졌어요. 말하자면 비박인 거죠? 예, 그렇죠. 최악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기억에 남는 캠핑은 캠핑 시작했던 초기에 소풍처럼 놀러 갔었는데 여기서 캠핑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만 집에 한번 다시 가서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다시 방문해 캠핑을 했었는데 거기가 바로 물가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물가의 그 어떤 음습한 기운들이 온 텐트로 다 올려왔었고 그 당시에는 장비가 충분치 않아서 뭐 먹는 거, 잠자는 거, 입는 거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들어서 약간 거짓 체험을 했었거든요. 솔직하게 어떤 거짓 체험했던 부분들이 가장 조금 기억에 남는 캠핑이었던 것 같습니다. 캠핑하면은 TV에서 불멍 이렇게 하잖아요. 사진도 모닥불 네, 요새 제 친구들도 프로필 사진 같은데 불멍 이렇게 해놓거든요. 불 보고 이렇게 불멍도 두 분 즐기시나요? 캠핑의 파랄은 불멍이라고 우리의 가장 착해진 모습, 순수한 모습, 나를 만나는 불멍이 캠핑의 최고 매력입니다. 불멍을 좀 즐기세요, 가족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순간들 중에서 불멍이 줄 수 있는 정말 특별함들이 있습니다. 뭐 사랑한 연인,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들, 아니면은 뭐 아빠와 아들, 뭐 상관없이 그 모닥불에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거의 진짜로 진실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누군가의 대화가 아니더라도 혼자 딱 보고 있으면 정말 약간 힐링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혼자만의 불멍, 그다음에 정말 가까운 지인과의 불멍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느끼는 게 그렇게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르면 뭐라도 굽자. 고구마라도 넣자. 네. 그 표현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불멍. 불멍. 그러시겠다. 네. 하지만 너무 잘 설명해줘서 저도 진짜 그거 느끼고 싶어요. 그거 해보고 싶어요. 한국에 오셔서 캠핑 가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아이고 맙소사. 네. 그래서 캠핑하면서 꼭 지켜야 할 것들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건 때와 장소를 가리는 거죠. 가령 어떤 하지 말아야 될 환경 보호를 해야 될 곳,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정도의 어떤 장소와 시간에 노지 캠핑 차박 그런 것들이 유행한다고 해서 어떤 자기 기준 없이 마음가짐 어떤 그런 준비 없이 이렇게 하시면 자연과 마을 주민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모닥불을 필 때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화롯대에서 불을 피워야지 그냥 자연의 노지에다 그냥 불을 질러버리면 첫 번째는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뭐 잔디밭이든 어떤 숲이든 굉장히 환경 훼손이 심해지거든요. 자연을 배려하는 그런 캠핑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네. 본인들이 만들었던 쓰레기들은 본인이 다 정리하셔서 가깝게는 이 다음에 캠핑 오시는 분들을 배려하고 좀 더 멀게는 다음 세대의 캠핑들이 즐겁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어떤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이제 불어오잖아요. 겨울 캠핑은 어떻게 좀 더 다른 계절에 비해서 좀 어려운가요? 문제는 추위를 어떻게 잘 견디느냐잖아요. 그렇죠. 일단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요. 그걸 장비로
해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리고 모닥불이라는 아주 좋은 불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무실 때에 어떻게 보온 대책을 할 건가. 그래서 고가의 난로, 무슨 전열기구 이런 걸 장만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물을 끌어안고 잔다든지, 그다음에 뭐 침낭과 모포를 겹쳐서 입는다든지 착용한다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꼭. 아, 네, 그 방법이네요. 네. 그거만한 거 없겠죠? 네. 당황하시면. 그 말씀은 이제 최우선 캠퍼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낭만 캠퍼. 낭만 이렇게 일관성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이 쌓이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눈이 쌓이는 눈이 소리? 쌓이는 소리. 캠핑장에서 그 텐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고요한 정적 안에서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 소리 자체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셨을 것 같아요. 도심에서는 못 듣죠. 그래서 이제 춥지만 따뜻한 요와 모니터 침낭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얼굴만 이렇게 차갑게 내놓으신 상태에서 눈이 내려온 소리 들으시면 정말 행복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른 아침에 눈 내릴 때 아니면 약간 차가운 어떤 공기가 있을 경우에 드립 커피 한 잔 딱 드시면 이거 CF네요, 완전. CF, 네, CF가 아니라 문학동 그러게요. CF, 네. 캠퍼. 그러면 이제 끝으로 캠핑에 대해서 그래도 집 떠나면 고생이지 않은 분들께 끝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한번. 편하고자 하면 그냥 집에 계시면 되죠. 맞네요.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막 내 상황이, 내 차량의 크기, 내 휴무 조건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남들이 사는 대로 캠핑 장비를 무턱대고 사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를 따라다녀서 나만에 맞는 캠핑 스타일에 맞춰서 캠핑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떠나야겠군요. 네. 예, 주저하지 말고. 맞습니다. 예. 그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어떤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캠핑은 그런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자연에서 힘을 얻는 두 분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취미생활 캠핑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을은 스치듯이 지나간다고 하죠. 진짜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달라지는 요즘인데요. 거북이 뉴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하늘 한번 올려다보시고 주변 풍경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대충 400만의 이야기 느리지만 끝까지 간다. 거북이 뉴스!